82년생 김지영, 2001년에서 2011년. 김지영 씨의 남자친구는 2학년을 마치고 입대했다. 김지영 씨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훈련소까지 가서 울고불고 했는데 채 몇 달 지나지 않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워졌다. 봉투가 터질 정도로 편지를 써서 보내다가도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다. 늘 온화하고 여유롭던 남자친구는 김지영 씨의 작은 변화나 무신경에도 빡빡하게 감긴 태엽이 순식간에 풀리는 것처럼 종종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했다가 불안했다가 화를 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도 만나는 순간만 서로 애틋하고 휴가 기간 내내 싸웠다. 결국 김지영 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의외로 담담하게 돌아서 놓고는 휴가 나올 때마다 밤이면 술에 취해 수백 통씩 전화를 걸었고 새벽마다 자니? 라는 문자를 보냈고 밤사이 죽집 앞에 산더미같이 오바이트를 해놓고는 그 옆에서 쪼그려 자기도 했다. 상가에는 죽집 둘째 딸내미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남자친구 군인이 타령해 해코지하러 왔더랬다고 소문이 났다. 동아리에 나가기도 조금 어색했지만 종종 들러 여자 후배들을 챙겼다. 남학생들이 많은 동아리였고 여학생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몇 번 얼굴을 비추다 마는 경우가 많았다. 김지영 씨가 처음 동아리에 마음을 붙이게 된 것도 차승연 씨가 챙겨준 덕분이듯이 자신도 좋은 언니가 되고 싶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꽃이니 홍일점이니 하면서 떠받드는 듯 말하곤 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여학생에게는 짐도 들지 못하게 했고 점심 메뉴도 뒤풀이 장소도 여학생들이 편한 곳으로 정하라고 했고 MT를 가면 단 한 명뿐이라도 여학생에게 더 크고 좋은 방을 배정했다. 그래놓고는 역시 무던하고 힘 잘 쓰고 같이 편하게 뒹굴 수 있는 남자들 덕분에 동아리가 굴러간다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했다. 회장도 부회장도 총무도 다 남자들이 했고 여대와 조인트 행사를 열기도 했고 알고 보니 남자들만의 졸업생 모임도 따로 있었다. 차승연 씨는 항상 특별 대우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여학생들도 똑같이 일 시키고 기회도 똑같이 달라고 점심 메뉴 선택 같은 건 말고 회장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 대부분 대충 웃으며 그래 그래 하고 넘겼는데 9년 동안 가장 열심히 동아리에 나오고 있는 박사과정 남자 선배 하나가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여자는 힘들어서 못해요. 너희는 그냥 동아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야. 저 선배한테 힘대주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기운 없으면 보약한제 해드시든가. 내가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악착같이 나와서 여자 회장 꼭 보고 말 거야. 차승연 씨가 졸업할 때까지 여자 회장은 없었는데 차승연 씨와 정확히 10학번 차이 나는 여자 후배가 회장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차승연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긴 하는구나 했다. 차승연 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동하던 김지영 씨가 동아리의 발길을 뚝 끄는 것은 3학년 가을 MT 이후였다. 가까운 자연휴양림에 숙소를 잡아놓고 다 함께 가벼운 산행을 한 후로는 3, 4, 5 모여서 게임도 하고 족구도 하고 술 마실 사람은 술을 마셨다. 김지영 씨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신입생들이 난방을 켜놓고 카드게임을 하는 방에 찾아가 침구더미 사이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들어갔다. 바닥은 따뜻했고 긴장했던 몸이 녹으면서 늘어졌고 후배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섞여 웅웅 울리며 꿈처럼 몽롱하게 들려왔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들렸다. 김지영 걔랑 완전히 끝난 것 같던데? 예전부터 김지영한테 관심 있지 않았느냐,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잘해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계속 들렸다. 처음에는 꿈인가 했는데 곧 정신이 들면서
방 안에 있는 무리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밖에서 술을 마시던 복학생 선배들이었다. 김지영 씨는 이제 잠도 완전히 깼고 좀 덥기도 했는데 본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불을 걷고 나갈 수가 없었다. 본의 아니게 민망한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아, 됐어. 씹다 버린 껌을 누가 씹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에게 억지로 권하지는 않고 후배들에게 밥을 잘 사주지만 되도록 함께 먹지는 않는 선배였다. 태도가 단정하고 깔끔해서 김지영 씨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마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더 유심히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선배의 목소리가 맞았다. 취했을 수도 있고 쑥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괜한 짓을 할까봐 더 과격하게 말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김지영 씨의 처참한 기분이 나아지진 않았다. 일상에서 대체로 합리적이고 멀쩡한 태도를 유지하는 남자도 심지어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을 하는구나. 나는 씹다 버린 껌이구나.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숨도 막혔는데 그냥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다. 오히려 김지영 씨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조마조마했다. 한참 후 선배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주위가 조용해져서야 한증막 같은 이불 속에서 나와 여자 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김지영 씨는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그 선배와 마주쳤다. 눈이 충혈됐네. 잘 못 잤어? 선배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하고 차분히 물었다. 껌이 무슨 잠을 자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김지영 씨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회사에 기획팀이 꾸려진다고 했다. 그동안 영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한 후 고객이 의뢰하는 일을 위주로 해왔는데 반대로 회사 쪽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기획하고 함께할 기업들을 섭외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행사의 특성상 항상 의릴 수밖에 없고 업무가 거의 수동적이라 한계에 맞닥뜨린 시점이었다. 당장 수익을 낼 순 없어도 이런 업무 방식이 잘 자리 잡는다면 오히려 고객과의 관계를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수입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었다. 직원 대부분이 이 새로운 일에 매력을 느꼈고 김지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마침 김은실 팀장이 기획팀을 맡게 돼 김지영 씨는 팀장에게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게, 김지영 씨라면 잘할 것 같네요. 팀장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지만 김지영 씨는 결국 기획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일 잘한다고 꼽히는 과장급 3명과 김지영 씨의 남자 동기 2사람이 기획팀으로 옮겨갔다. 사내에는 기획팀이 마치 핵심 인력 부서인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김지영 씨와 여자 동기인 강혜수 씨의 박탈감이 상당했다. 그동안 여자 동기들이 평판은 더 좋았다. 선배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전형으로 뽑았는데 남자 둘은 왜 저렇게 처지느냐고 공공연하게 농담을 하곤 했다. 남자 동기들이 일을 아주 못한 것은 아니지만 더 수월한 고객들을 담당했던 건 사실이다. 동기 넷이 유독 각별했고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마찰 한 번 없이 잘 어울렸는데 2사람만 기획팀으로 옮긴 이후로 묘한 거리가 생겼다. 업무 중에도 수시로 나누던 메신저 채팅이 뚝 끊겼다. 선배들의 눈치를 봐가며 짬짬이 가지곤 했던 넷만의 커피 타임도 점심 회동도 정기적인 술자리도 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애써 시선을 피하다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이가 가장 많은 강혜수 씨가 술자리를 마련했다. 늦도록 꽤 많이 마셨지만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모이면 어린애들처럼 실없는 농담을 하고 일이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각자 팀원들에 대한 가벼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낄낄거렸는데 그날은 처음부터 완전히 진지한 분위기였다.
강혜수 씨가 먼저 짧은 사내 연애를 했다고 털어놨기 때문이다. 지금은 완전히 끝났어. 누구냐고 묻지도 말고 넘겨짚지도 말고 다른 자리에서 얘기 꺼내지도 마. 아무튼 그래서 내가 요즘 속이 말이 아니다. 나 좀 위로해주라. 김지영 씨의 머릿속에서 몇 안 되는 미혼 남자 직원들의 얼굴이 빙글빙글 돌다가 문득 상대가 꼭 미혼이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통이 밀려왔다. 두 남자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다 한 명이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동생이 아직 취직을 못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했는데 더 많이 대출받은 동생은 빚더미에서 빠져나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이 뒤통수를 극적였다. 지금 고백 타임이야? 나도 하나 불어야 하는 건가? 난 사실 기획팀 일이 잘 안 맞아. 김지영 씨는 그날 술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기획팀 인력 구성은 전적으로 대표의 뜻이었다고 한다. 일 잘하는 과장급이 선발된 이유는 기획팀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하기 때문이고, 남자 신입사원들이 선발된 이유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표는 업무 강도와 특성상 일과 결혼 생활, 특히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직원들을 오래갈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원 복지에 힘쓸 계획은 없다. 못 버틸 직원이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 버틸 직원을 더 키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대표의 판단이다. 그동안 김지영 씨와 강혜수 씨에게 더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맡긴 것도 같은 이유였다. 두 사람을 더 신뢰해서가 아니라 오래 남아 할 일이 많은 남자들에게 굳이 힘들고 진 빠지는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다. 김지영 씨는 미로 한가운데 선 기분이었다. 성실하고 차분하게 출구를 찾고 있는데 애초부터 출구가 없었다고 한다. 망연히 주저앉으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안 되면 벽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한다. 사업가의 목표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이고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내겠다는 대표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효율과 합리만을 내세우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는 결국 무엇이 남을까? 남은 이들은 행복할까? 입사부터 지금까지 남자 동기들의 연봉이 쭉 더 높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이미 그날 용량의 충격과 실망이 모두 소진됐는지 큰 감흥은 없었다. 더 이상 대표와 선배들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일만 할 자신이 없어졌는데 또 밤이 지나 술이 깨고 나니 습관처럼 회사에 나가게 됐다. 예전과 다름없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해냈다. 하지만 열정이라든가 신뢰감 같은 감정은 분명 흐려졌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을 100만 원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여성 임금은 84만 4천 원이고 한국의 여성 임금은 63만 3천 원이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조사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해 여성이 일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꼽혔다.